네, 선생님 오늘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초등 수학하면은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수학하면 어떤 것이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포자라서 잘 몰라요. 수포자. 저는 수학 아니 산수도 잘 못해서 맨날 응.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선생님은 저희 때는 연산. 연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특히나 이제 고학년들한테 3학년부터 이제 수포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는 개념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이제 올라갈수록 누수가 안 생기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누수가 생겨버리면은 아무리 학년이 올라가서 그 진도를 따라간다 해도 그 안에 있던 기초공사에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다시 올라가거나 탄탄한 공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경제 이제 한경닷컴에서 지금 신문 자료가 나왔어요. 이제 뉴스 자료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한일 수학에 달렸다. 그만큼 이제 수학이 많이 중요시하게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앞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독서도 중요하고 통합적인 인재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왜 자꾸 수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을까요?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 능력. 선생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여기도 말씀을 하세요.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드렸을 때 수학이 왜 중요한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학의 혁명 시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거만큼 우리가 앞으로 직업이 몇 개가 없어진다고 했죠? 200여만 개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70만 개가 생성이 되는데 그 70만 개 속에서 약 20만 개 이상은 수학적에 관한 거라는 거죠. 컴퓨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수학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학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수학하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개념 학습을 얘기한다고 하셔도 어떻게 개념 학습이 누수가 되는지를 모르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로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로 학습에서 내가 지금 수학 연산에서 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1,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덧셈, 뺄셈, 가르기, 모으기 이제 뭐 한 자릿수도 셈, 두 자릿수도 셈 그 정도까지는 어머니들이 충분히 내 아이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갑자기 3학년이 올라갔을 때 왜 수포자가 나오느냐? 왜일 것 같으세요? 더 많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소수점이 나와요. 소수점이 나온다. 네. 더 쌤 뺄셈 하다가 갑자기 뭐 나누기 곱하기 뭐 범위가 넓어져. 그렇죠. 범위도 넓어지죠.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러면 연산을 연습한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3, 4학년 때까지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왜 수학에 흥미가 떨어지고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얘는 구문학습 능력비도 선생님 연산을 1, 2년 동안 정말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왜 연산 실력은 충분한데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수학에 흥미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 그렇죠.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묻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요약해서 추론하고 그 해결 능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은 이제 가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책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수학을 잘하는 뇌는 무슨 영역, 어느 뇌와 같다고 돼 있죠? 언어를 잘하는 뇌의 영역과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과 언어는 왜 연계가 돼 있느냐? 지금 금방 정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 서술형 문제가 나오거나 스토리텔링형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계산하는 거 너무 잘 되지만 이 문제를 읽는데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묻는지 그 요점을 잘 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왜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책을 많이 안 읽어.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개념이 없는. 개념도 모르는 것 같고 우선 정확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량이
충분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서량이 충분한 아이들은 저희가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정독을 한다거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그 요약과 정리 이해를 하고 근데 그걸 정리해서 나만의 추론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그래서 마인드맵 수업을 하잖아요. 수학도 충분히 마인드맵 수업이 가능한 수학이 이제 과목인 거예요. 모두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만 하고 문제만 해서 성적만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학으로도 충분히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수학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당연히 독서, 국어와도 연계가 돼 있다. 그 부분이 부족하면은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까지는 올라가되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학의 교육 목적이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수학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보시더라고요. 수학은 문제를 풀고 점수를 내기 위함이라고 어머니들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아이가 계산을 하고 곱셈을 잘 하고 나눗셈을 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성적이 잘 나오면 내 아이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수능을 치면 그렇게 수학 점수가 95점, 100점을 맞던 친구들도 내신 성적이 높은 친구들도 수능 등급에서 1, 2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응용 문제, 아 여기 문제 요점이 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정확한 개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풀면 그 문제 비슷한 유형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개념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응용되는 문제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학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거는 이제 계산기가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줄 때도 유아 친구들한테도 10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10을 만들기를 할 때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거는 친구들이 연산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알아요. 근데 아 선생님 5 더하기 5뿐만 아니라 2 더하기 8도 10이고요. 3 더하기 7도 10이에요 라고 발표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인 거거든요. 아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쭉쭉쭉쭉쭉 풀어서 100점 맞으면 아 그때 엄마가 칭찬해줘.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잘 길러져야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적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희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예전에 이제 분류하기가 있어요. 분류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순신, 세종대왕, 그다음 신사임당 이렇게 위인들이 나오면서 분류를 하래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순신, 세종대왕, 신사임당이라는 이 인물, 위인들을 알면 분류를 충분히 하겠죠. 근데 이걸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요점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건지 아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은 당연히 독서와 국어와 언어와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요점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우리 아이 수학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유아 때까지는 어머니들께서 아직까지 그런 이제 변별력이라고 하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유치원에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음을 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음을 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6세 친구들이. 근데 이게 다시 거슬러서 보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라는 건 동수 더하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동수라고 알까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냥 무작정 이제 재밌으니까 노래로 같이 선생님 얘기하니까 그 이른이, 이른사, 이삼은요 이렇게 저희가 곱셈 음을 가지고 얘기하듯이 음으로 배우는 게 이제 음률이 들어가면 저희가 뇌의 기억을 더 쉽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4개의 조약돌이 있고 4개의 조약돌이 있으면 이건 얼마가 될까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쉽사리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이 수를 가지고 음을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노출시키는 게 유아 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들어가면 내가 그때 배웠던 게 이런 동수의 개념이었구나. 이 동수의 개념을 가지고 곱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분명히 더하기를 배우고 수를 배웠고 더하기를 배웠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곱셈까지 연산까지도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부모님들, 어머니들께 제일 많이 하는 게 집에 있는 교구를 사용하셔라. 그리고 3, 4세 친구들한테는 엘리베이터, 정말 좋은 놀잇감입니다. 수에 대한 놀잇감. 층이 올라가 보면은 숫자가 바뀌는 거에 아이들은 너무 호기심을 많이 가져요. 엄마 저게 뭐야?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도 숫자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 집은 3층이야. 할머니 집은 7층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3보다 7은 높이 있는 거야. 그러면 높은 거라도 개념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3보다 7은 더 길다라는 거야. 3개와 7개가 있을 때 길다라는 개념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네. 여기도 수학하시. 네, 이쪽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네. 3 더하기 7에서 이제 많고 적음, 크고 적다 이런 개념도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은 엄마 3층이야, 8층이야, 9층이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수가 습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구체물을 이용해서 수학을 가르치고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해라. 그러면 집에 있는 교구를 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잡아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모르시면은 충분히 이제 어머니들이 수학이라고 하시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집에 있는 계란판 가지고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요. 집에 있는 친구들 장난감을 가지고도 수세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더 접근이 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도 잡히고 더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좋은 가장 큰 거는 수학에 대한 독후 활동. 수학적인 책을 읽고 그 독후 활동을 같이 엄마와 하면은 아이한테도 그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왜 수학 단어는 흥미 실용 위주로 바뀔까? 왜 그럴까요? 왜 흥미와 실용 위주로 바뀔까요? 수학 단어인데 재미도 없었고 실용성도 없었으니까요. 재미도 없었고 실용도 없었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수학을 배웠을 때 속보자 제일 큰 게 어려워요. 개념을 몰라. 근데 문제 푸는 게 재밌지 절대 않아요. 왜? 계속 반복 학습으로 문제지만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왜 이제 흥미와 실용적 위주로 바뀌느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수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학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가 지금 나왔잖아요. 모든 직업에 수학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리면 그런 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 근데 아이들한테는 흥미 위주로 들어가야지 아이들 수학적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한 학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언어도 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곱셈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심상회로라고 하죠. 심상회로가 있는 것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사고력이 필요한 언어 회로도 있어야 된다. 심상회로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음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내 머릿속에는 계속 그게 기억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만으로는 수학을 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어적인 언어 회로가 같이 들어가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문제 해결이 충분해야만 이 아이는 문제에 관한 스토리텔링의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잘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원학습에서 AI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AI라는 게. 근데 이 AI라는 게 유아 애들이든 초등학교 애들이든 선생님 잘 안 돼요. 스스로가 안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AI의 큰 장점은 뭐예요? 어떤 게 큰 장점이죠? 자기수도 프리패스.
지금 이게 꾸준하게 계속 열려 있다라는 거죠. 멤버십이 아니라는 거죠. 밀려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거 어느 순간 아이가 포인트가 잡혀지면은 그거는 꾸준히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서 자기주도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AI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테스트, 진단 평가를 하죠. 그래서 나만의 맞춤형 선생님이 AI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학원을 하고 공부방을 하고 과외를 했었지만 친구들이 여기에서 수가 부족한 친구, 도형이 부족한 친구, 그렇게 분명히 학생들 성향마다 무조건 다르게 돼 있어요. 같은 부분을 찾는 거는 진짜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학원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우선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변별력이 없어요. 왜? 단원 평가가 끝이니까. 아직까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기말을 치면 또 수포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난 초등학교 때 이 정도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중학교 올라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저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거는 어떻다? 개념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맞춤 개념 학습 나만의 선생님 AI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들어가서 진단평가를 했을 때 내가 4학년이어도 3학년의 수 개념이 부족하다, 도형의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형 파트가 나와도 3학년에 있던 그 앞전에 파트가 나와서 문제를 한번 알려주고요. 나는 4학년이어도 5, 6학년의 도형 파트까지 문제 없어. 그러면은 뒤에 있는 더 확장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맞춤형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하는데 제가 지금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5학년 겁니다. 5학년 거고 지금 앞에서 이제 유형 학습이랑 직육면체 전개도 지금 직육면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하나만 다시 들어가서 결과를 먼저 보면 이제 내가 어디서 어떻게 틀렸는지 또 문제도 다시 한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힌트나 러닝 카드를 눌러서 개념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개념 영상을 듣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풀 수 있고요. 러닝 개념에서 이제 개념 박스를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부분인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된 거를 보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면 얘는 유형 학습이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쭉쭉쭉쭉 나오죠. 근데 AI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답을 우선 임의로 적을게요. 다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애가 너무 이거 뭐지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러면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풀이가 이제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해도 충분하게 풀이가 들어가고 러닝 카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처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이 강의가 또 따로 있죠. 이 풀이에 대한 풀이 강의까지도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밑에 풀이 설명만 봐도 모르겠다. 근데 이런 강의도 저희가 이제 같이 보면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상관리 이용 정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하기를 클릭하면은 화상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얘가 이 부분에서 많이 몰랐구나. 그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5학년 거라서 지금 다른 가늠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마찬가지예요. 유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A 단계부터 9까지 해서 개념 영상 들어가고 문제 들어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유아 때는 이걸 가지고 저는 놀아라고 말씀을 드려요. 충분히 계속 노시고 1부터 10까지 같이 놀고 집에서 같이 활용을 해주시는데 지금 AI에서 또 좋은 게 나왔죠. 예전에는 맞춤형 진도를 해서 쭉쭉쭉 나갔잖아요. 프리패스 중학교가 올라가도 나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시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요. 왜? 초등학교 진도학습이라는 게 여기 따로 있거든요. 그럼 나는 4학년 때 그 혼합계산, 5학년 때 그 혼합계산을 난 너무 모르겠어.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게 미지수로 나왔는데 나는 그 부분이 너무 헷갈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5학년 거 들어가고
여기서 찾아서 어떻게 핵심 개념 보고 확인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게 AI의 특장점이었죠.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어요. 어떤 거? 영역 집중 학습이라는 게 나왔어요. 영역 집중 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맞춤형이니까 지금 나만의 맞춤형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 얘가 5, 6학년인데 2년 지나고 나면 저희는 프리패스가 굳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세요. 그러나 얘가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았다면 AI는 개념을 잡아주는 맞춤형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역 집중 학습이라는 게 또 나왔다는 거죠. 지금 뒷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에 프로그램 학습에서 지금 진도 학습이 있고요. 옆에 이제 신규라고 돼 있죠. 영역 집중 학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영역 집중 학습이라는 거는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지금 10월부터 업그레이드가 돼서 10월 달에 A 단계부터 C 단계가 열리고요. 12월 달에 나머지 단계가 다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삼지창 같은 요거 보이시죠? 목록 부분 요걸 누르시면 진도 학습 밑에 영역 집중 학습이라는 메뉴가 생길 거예요. 그게 생겨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수의 5대 영역이 다 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서 나는 수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 곱셈, 나눗셈을 암만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 진도는 나가니까 너무 답답해요. 학원 가도 얘만 안 치고 수를 2, 3학년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단계, B 단계, C 단계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6학년이든 5학년이든 앞단계 그 다음 내가 3, 4학년이다 선생님 저는 이거보다 더 확장된 걸 풀고 싶습니다. 그러면 2단계, F단계 뒤로도 자기가 들어가서 그 영역에 맞춰서 낮췄다가 높였다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내가 중학교 2학년이어도 이런 부분의 개념을 모르겠어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느 파트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5학년 1학기 파트를 들어가야죠. 그러면 5학년 1학기 파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ABCD 2단계를 들어가서 5학년 1학기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개념을 보고 5학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리패스의 장점은 더 강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한 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지금 AI라는 거죠. 이 AI가 지금 A부터 F 플러스 단계죠. 중학교 예비 중 1학년 단계까지 충분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 안에서 충분히 저희는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습을 끝나고 나면 마이쌤이 묻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마이쌤이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나요? 마이쌤에게 물어보세요. 정육면체. 그러면 정육면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5학년 2학기 때 이제 저희가 정육면체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얘가 면이 6개가 있고 꼭지점이 뭐 12개 그 다음에 모서리가 12개 이런 거 선생님 좀 모르겠어요. 일일이 다 세어봐야 돼요. 왜 이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개념이 정육면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지금 못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문제를 풀고 들어가도 모르겠다. 그럼 마이쌤에게 질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저희가 뭐가 있죠? 스마트 라이브러리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활용을 하면은 스마트 라이브러리에 연계돼서 더 많은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AI의 제가 특장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선생님 생각에 이 아이는 언제부터 활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활용을 하려면 6세가 진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제가 이것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가장 기초 단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기초 단계를 지금 제가 이게 A 단계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못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체험 쿠폰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A 단계 하면 저희가
활용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게임판.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신 거죠. 1부터 같이 이제 뭐 1, 2, 3, 4 이제 아이들이랑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 면이 나왔는 게 이제 얼만지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찾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임도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수 모으기도 해봐요. 근데 아이들한테 저는 글을 쓰라고 얘기한 게 하나도 없죠.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하나 붙였을 때 세었을 때 몇 개가 나와? 두 개 붙였을 때 세 개 붙였을 때 그냥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그걸 놀면서 AI랑 같이 하면은 충분히 엄마가 집에서도 활용을 해주실 수 있고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우선 질문 없으시니까 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에 대한 가로 학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A 단계, B 단계, C, E, F 플러스 단계까지가 쭉 나와 있어요. 모든 단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B 단계에서 4자릿수가 있어요. 4자릿수에서 보면 화살표가 D 단계 큰 수로 가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과서를 들고 왔어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큰 수, 작은 수에서 몇 번째일까요? 순서놀이를 해요. 아이들이 큰 수, 작은 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알지만 얘가 몇째 있는지 7이면 7, 7개라고 다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7개라는 게 있고 7째라는 거, 그 개념을 아이들은 아직까지 인지를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지. 충분한 독서량이 있다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캐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의 순서 놀이를 같이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놀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8을 나타냈을 때 얘가 몇 개인지 충분히 2학년 때 수놀이를 하는데 얘가 1만큼 더 작은 수, 1만큼 더 큰 수가 나왔어요. 큰 수는 그 다음 수, 작은 수는 그 앞의 수, 바로 앞전의 수, 1 작은 수. 그렇게 아이들한테 개념을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 다음에 큰 수가 뭐야? 이 큰 수가 뭐야? 이 작은 수가 뭐야? 그러면 친구들은 수를 다 쓰고 찾기 바쁘다라는 거죠.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니. 근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같이 맞춤의 개념을 하고 나서 여기도 나오죠? 1만큼 더 큰 수와 1만큼 더 작은 수를 써보세요. 얘가 몇째가 되는지 써보세요 라고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큰 수 작은 수가 나왔는데 이게 4학년 때 여기서는 어떤 큰 수와 연관이 되나요? 여기서는 띄어세기가 나옵니다. 10배 띄어세기, 10띄어, 100띄어세기, 10띄어세기, 1띄어세기 똑같은 큰 수입니다. 저희가 1큰수, 2큰수, 3큰수, 4큰수 이렇게 가는 것도 계속 1큰수씩 쓰세요 하는 것도 1띄어세기예요. 2큰수씩 쓰세요 하는 거는 2띄어세기예요. 그 앞에 작은 수까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빈칸 알맞은 수를 써래요. 9996, 9997, 그 다음에 9998. 이게 큰 수, 작은 수 개념이 정확하면은 친구들이 4학년 때도 이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4학년 때 갑자기 수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수가 커지는 이 큰 수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거죠. 앞에서 큰 수와 작은 수의 개념을 모르면 이 띄어세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머니 1에서 10,000배 띄어세면 만이래요. 만에서 10,000배 띄어세면 얼마입니까? 저희는 이렇게 내버리면 숫자를 다 쓰게 되죠. 근데 개념이 정확한 아이들은 억입니다. 왜? 공이 8개니까요. 그러면은 억에서 10,000배 띄어세면 얼마입니까? 저희는 또 다시 세요. 다시 0을 다 세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하는데 개념이 잡힌 친구들은 선생님 공이 10개잖아요. 1조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도 1억에서 10배, 10배라는 개념. 얘가 곱하기 10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구나. 1억을 10번 더해야 된다라는 거구나. 1만 내서 10배. 이런 10배라는 개념도 띄어세기가 저희가 1학년, 2학년 때 다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큰 수, 작은 수가 안 된다? 그럼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충분히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두 자리, 세 자리지 다층 연산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5학년, 6학년 때 혼합 계산이 나옵니다. 혼합 계산이 나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괄호는 어디에 쳐야 되는지 그 부분에 친구들이 많은 실수가 나오고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지금 영역 집중 학습이 추가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업그레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함으로써 AI를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 6학년이어도 6학년에서 2년 돈 내도 프리패스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거고 집에서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흥미가 조금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수학 쉼터라고 있죠? 여기서 충분히 어머니 수학 게임으로 같이 유튜브 이런 거 보여주시면 이거 수학 게임 하세요. 친구들이랑 술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노세요.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떤 친구는 처음에 지금 여기 원리 놀이터가 있고 이제 집중력 게임이 있고 연산 퍼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집중력 게임을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각도 전쟁부터 무늬 만들기 7교도 있죠. 유아 애들 7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하트가 대신에 3번밖에 없어요. 하루에 3번밖에 못해요. 무작정 계속 할 수 없어요. 하다가 나오면 하트 하나 사라져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7교 게임을 하게 돼요. 1단계를 같이 하게 되면 주어진 7교적을 움직여서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도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삼각형, 사각형, 세모, 네모를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제약이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얘를 돌려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이거를 충분히 하고 싶어서 계속 하면 너무 즐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고 이걸로만 1시간 30분씩 1시간씩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개가 끝나면 대신 이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빠지지도 않고 엄마의 약속도 되고 수로 충분히 놀 수도 있고 어떤 친구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한 번에 다 끝내요. 이걸 하다 보면 자꾸 늘게 되니까 끝내게 되고 관찰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유아 친구인데 잠시만요. 어떤 걸 또 재밌어 하냐면 곱셈 구구송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2의 단이 있으면 여기서 음률로 나온다고 얘기했죠. 2단이 뭔지 몰라요. 2의 곱셈이지 아직까지 유아기 때문에 곱셈이란 개념을 몰라요. 근데 그냥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한 수의 노출이니까 아이들의 뇌는 건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아 친구들한테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초등학교 친구들 충분히 우선 여기서 끌게 없니? 초등학교 친구들은 재밌게 아이템도 모아가면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본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이 생기죠. 그러면은 친구들한테는 이 아이템 모으기가 또 대박이거든요. 이거 하나 모았다가 못 모으면 엄마 나 오늘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빨리 더 모으고 싶어. 그렇게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 아이가 진짜 정확히 잘 하고 있는지 어디서 보시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뭐였나? 내 아이가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 그 부분 어디서 지금 볼 수 있어요? 저희 지식 맵 있죠? 그거 봐서 너무 나오는데. 지식 맵에 들어가시면 내 아이가 지금 이 단원에서 이 부분을 실수로 틀렸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답인지 찍었는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취약 재학습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단원 또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활용도를 가지고 프리패스인데 유아 때부터 계속 수를 가지고 노시다가 충분히 노시고 본학습은 7세 때부터 하시면 된다. 덧셈 같이 들어가시고요. 초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로딩이 너무 긴데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와는 진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 진도는 또 어디서 잡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영역 집중별 학습 들어가는 1 안에 들어가시면 밑에 진도 학습 있다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진도 학습은 어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교과 과목에 맞게끔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 아이의 맞춤 개념 공부도 되고 초등학교의 진도 학습까지 다 일석이조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지금 1단계를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초록 부분은 얘가 지금 정확히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 부분은 얘가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초학습에서 얘는 정상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얘는 실수도 있고 추측도 있었어요. 이런 게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회색은 오답이라는 것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다시 개념을 잡아주실 수 있느냐? 취약 재학습에 들어가서 기초학습, 기초학습 충분히 푸시고요. 유형학습까지 반복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일반 문제집이나 학원 가면은 얘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부족한 부분만 집어서 이 문제에 대한 연습을, 개념 연습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반복학습 시켜주면서 네가 진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은 깜짝 퀴즈 나오죠. 알고 있나요? 이 부분에 저번 학습했는데 알고 있나요?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그런 것까지 다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집에서 많이 하실 수 있고, 이거만큼 지금 지금 수학에 대한 개념을 맞추는 데는 저는 모든 문제집을 많이 풀고 했지만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유아나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근데 지금 고학년 친구들도 지금 너무 좋은 영역 파트가 생긴 거죠. 영역별로 들어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만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중학교 올라가서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분명히 배웠는데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파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나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수학에 대해서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거 지금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만약에요. 네. 첫째가 이렇게 5살이에요. 그러면은 둘째가 만약에 1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5살짜리가 이제 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한 개로는 사용 못 하잖아요. 그게 한 개로 사용하면 학교 진도에 맞춰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우선은 나만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마이쌤이 정확히 얘가 어디에 부족한지, 네가 이 부분에 부족한지 그 데이터화가 되는데, 그게 섞여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번 달에는 10만 원 할인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92만 4천원인데 82만 4천원 해서 한 달에 3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게 2년 내면 충분해요. 제가 과외비만 초등 주 2회 들어가서 2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매달이에요. 근데 저는 하다가 얘가 그만두면 끝인 거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와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도 뭐든지 더 주려고 하지만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문제 풀고 엄마가 시켜서 너 선생님한테 용돈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 이게 얼마짜리 수업인 줄 알아? 너 선생님한테 지금 용돈 주는 거야. 선생님 지금 용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엄마 아빠 앞에서 나오는 돈이야 라고 저는 충분하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한테는. 왜? 그만큼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이거 가르쳐줄 의무가 있다. 근데 얘는 3만 5천 원 가지고 평생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친구들이나 저학년 애들한테는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에 3만 5천 원 2년 내시면 그 활용도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근데 고학년들도 마찬가지.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 학원 과외 중학교 20만 원 받겠습니까? 더 받습니다. 그런 거보다 그 개념을 선생님은 이 안으로 파고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 안에를 다 파고서 그 개념을 정확히 잡아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가요? 선생님 유성이 AI 하시나요? 하고 싶네. 선생님 지금 현서랑 건우 둘 다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현서는 5학년이었다 보니까 조금 2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크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영역 집중 학습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교 가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힘들다는 점을 조금 공유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작은 아이,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났으니까 이제 학년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이제 저학년이나 이렇게 유아는 공부가 활용도가 많이 높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형사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면 갑자기 이제 정수, 유리수 이 부분이 나와도 자연수에 대한 개념, 분수에 대한 개념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면은 개념 학습, 그래서 영역 집중 학습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개인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수학은 개념이 안 되면 절대로 튼튼한 공사는 될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